자, 그러면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잎은 뭐 우리가 잎하면은 사실 구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잎은 잎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다발이 들어있는 잎맥이 있고, 그다음 몸체인 잇몸이 있고, 밑에 잎자루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잇몸은 당연히 잎사귀를 이루는 넓은 부분이겠고, 자, 잎맥 안에는 물질의 이동 통로로서 그 안에 관다발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잎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 잎맥이 나란하게 돼 있으면 나란잎맥, 그 다음에 그물처럼 돼 있으면 그냥 그물맥이라고 불러줘. 대부분은 외떡잎 식물은 나란잎맥을 가지고 있고,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풀은 쌍떡잎 식물일까 외떡잎 식물일까? 그치? 외떡잎 식물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잎자루는 잇몸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먼저 그 다음 그림을 볼게. 그물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물처럼 생긴 거, 나란히 맥은 강아지 풀처럼 나란하게 생긴 것들, 벼나 뭐 밀 같은 게 되겠지. 자, 그림을 하나 볼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좀 알고 있으면 상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 자, 우리 보통 식물의 잎을 보면 평평한 형태인데 소나무나 선인장처럼 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 잎들도 있어. 선인장이 잎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인장도 잎이 변해서 생긴 거야. 그러면 왜 변했을까? 자, 자연에는 뭐든지 다 이유가 있듯이 얘네들도 다 이유가 있는데, 소나무 잎은 되게 추운 겨울은 우리나라는 건조하기까지 하지, 이때 수분의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변형된 거고, 그보다 더 극한 상황, 건조한 완전 사막 지역에서는 완전히 거의 차단하기 위해서 소나무보다 더 극한 형태인 가시 형태로 변한 거야. 자, 여기서 자, 넘기고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저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영상 듣고 퀴즈나 이런 거 낸다고 했는데 기억나나? 자, 이 영상을 듣고 오늘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게 23일 밤 9시인데 내일 24일 아침에 숫자 7을 얘기하면서 선생님한테 오면 선물을 주겠어. 맛있는 빵을 주겠어. 자, 넘어가 볼게. 자, 잎을 단면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잎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는 세포인데 우리 잎은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판이하게 다르지? 앞면은 좀 진하고 뒷면은 좀 흐려. 자,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구조를 한 번씩 보도록 할게. 먼저 껍데기는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는 사실 세포는 아니야. 큐티클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연꽃 같은 걸 보면 물이 위에 이파리 떨어지면 또로로 굴러서 한쪽으로 물방울에 모이지. 걔는 큐티클층 같은 층이 좀 많은 거고, 다른 식물들은 대부분 물이나 다른 해충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안의 세포를 보호하는 매니큐어 같은 층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층 밑에는 표피, 저번에 얘기했듯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표피라고 불러주는데 표피가 있고, 그 안쪽에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자, 세포가 모이면 뭐다? 그렇지, 조직이지. 그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울타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왜냐? 세포들이 균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줘. 그 밑에는 울타리 조직과는 반대야. 세포가 모여있긴 한데 엉성해. 그래서 얘네들은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줘. 자, 해면 조직은 울타리 조직과 좀 다르게 조금 얼기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해면 조직 때문에 뒷면은 좀 흐리게 보이는 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보통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진하게 보이는 거고, 얼기설기 모여있으면 좀 연하게 보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똑같이 표피가 있고, 자, 뒷면에는 특이하게 이런 구조가 하나 더 있다. 자, 이런 구조를 띠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공이라고 불러줘. 사실 기공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공간을 기공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기공이 뭐의 약자일까? 자, 기공은 그렇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가 출입하는 공간을 기공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포를 부르는 명칭이 또 따로 있겠지? 그 명칭은 공변세포라고 불러준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림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을 띠는 얘들은 뭘까? 자, 그치? 얘네들은 세포, 특히 식물 세포에만 있는 엽록체가 바로 이 녹색이야. 자, 근데 신기하게도 공변세포에도 뭐가 있다? 그렇지. 엽록체가 있지.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또 식물도 마찬가지로 인맥이 있다 그랬잖아. 인맥은 관다발이 들어있어.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돼 있지. 얘네들도 있다는 거 보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증산작용 실험이야. 자, 얘네들은 되게 쉬워. 자, 증산작용이 뭔지 일단은 이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가와 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쉬워. 먼저 가는 식물을 온전하게 줄기만 잘라서 물에다 넣고, 나는 이파리를 다 뗐어. 자, 그 다음에 식용유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식용유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물이 밖으로 증발돼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식용유에다가 색소를 발라놔서 이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실험을 보자. 시험관 2개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잎이 달린 줄기와 잎을 모두 따버린 줄기를 각각 꽂은 후 식용유를 2~3방울 떨어뜨리자. 자, 식용유를 떨어뜨린 까닭은 뭘까? 방금 얘기했지?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물의 높이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시험관에서, 자, 두 번째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에 둔 후 시험관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해보자. 뭐가 더 많이 물이 줄어들었을까? 자, 얘네들은 뭐냐면 가가 더 많이 줄어들었어. 왜냐면 잎에서는 기공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공기의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 자, 그거를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식물을 집에 왜 많이 키울까? 식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식물이 좀 공기를 정화시켜줘. 자,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면 원리는 뭘까? 자,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자, 식물의 공기 정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수증기를 방출시키는 거야. 그러면 뭐냐? 식물에 갖고 있는 물을 기공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랬지? 그러면 너무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없어. 왜냐? 이 수증기가 먼지 속에 있는 세균과 먼지를 같이 잡아서 무거워지면 떨어지거든. 자,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식물이 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증산작용 내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넘어가 볼게. 자,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증발되는 현상이야. 이게 왜 일어나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빨대를 또 생각하면 돼.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위에서 빨아당겨야지 물이 올라오겠지? 뭐냐면 빠져나가는 부분, 빠는 부분이 있어야지 밑에서 올려 당겨지는 힘이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잎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나가야지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줄기에서 물을 위로 올리는 거고, 이 물이 올라가니까 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에서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은 삼투 현상도 있지만 증산작용도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할게. 자, 기공은 열리거나 닫히는 걸 조절해야 된다. 왜냐면 낮에는 너무 더워. 수증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식물이 물을 너무 많이 뺏기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조절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 열거나 닫는 방법으로 기공해서, 자, 얘네들을 증산작용을 조절해. 자, 열 때는 어떻게 열어야 되냐면 이런 기작들이 있다.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광합성을 하면 우리는 식물은 인간과 다르게 양분을 만들어낸다 그랬지? 그게 바로 광합성인데, 광합성을 하면 양분이 만들어져. 즉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농도가 증가해. 자, 농도가 증가하면 공변세포 안에는 고농도가 되겠지? 자, 고농도가 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지.
물이 들어오면 공변세포는 탱탱해지고 탱탱해지면 기공이 열리게 돼. 자,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봐보자. 자, 닫히는 건 반대야. 광합성을 중지시켜야 돼.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갖고 있는 양분이 줄어들겠지? 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러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물이 나가야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변세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기공은 닫히게 되는 거야. 자, 증산작용의 과정은 정말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도 되게 반복 많이 돼.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에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그럼 물관의 물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보충해줘야 돼. 보충해주려고 올라가겠지? 그러면 뿌리에서 줄기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증산작용에 의해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증산작용, 식물한테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 조건은 뭘까? 이 조건은 빨래가 빨리 마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햇빛은 강해야 되겠지? 바람은 잘 불어야 되고 온도도 높아야 되고 습도는 낮아야 되고 체내 수분량은 많아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증산작용 의의는 다음과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할게. 너무 길었다.